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기어이 3,800을 넘겼습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파죽지세라 무섭습니다, 진짜. 이 지수가 옛날에는 제발 3,000 좀 넘어라. 또 언제 4,000 가나. 그렇게 좀, 희망,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좀, 이렇게 희망을 좀 그땐 기대였죠. 기대였는데, 이제 뭐 현실이 됐는데, 이게 뭐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참 이게 오히려 좀 이제 상승하는 게 무섭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단한 기세고요. 뭐 4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무튼 오늘 이제 10월 20일인데 또 주요 내용들 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왜 이렇게 올랐나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미중 정상회담 열리겠죠. 이게 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 OCI 홀딩스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저희가 카드 뉴스로 만든 것도 있는데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AI 전략은 진짜다. 그 다음에 요 이코노미스트의 요 내용이 되게 좋았습니다. The Coming Debit Emergency. 그러니까 부채 위기가 오고 있다. 그 다음에 1-3년 밀리는 글로벌 탄소. 이게 조선주한테는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조선주 올랐죠. 탄소세. 해운 업종에 탄소세 부과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때문에 연기돼 버렸어요. 어차피 방향은 바뀐 거 없고요. 2차 전지, 금호석유 공장 투어, 그 다음에 10월은 무비자와 함께 역대급 기대. 이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 다음에 화장품, 외국인이 백화점 좋아한다. 그 다음에 시황 얘기 3개. 여기 연료점검, 흔들리는 부동산 공화국, 한국 증시 어디까지 오를까? 요 KB증권 이은태 연구원이 그래프 그려놓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설마. 예.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파마리서치, LG전자, 코미코, 전자공시는 파도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 우려는 과장됐다는 평가랑 미중 정상회담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제 미국은 올랐고요. 예. 선물 지수도 올랐고, 국채 금리 반등했고, 달러 올랐고, 환율 올랐고 뭐 다 대부분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지방은행 대출 부실 이거 좀 가장됐다. 그 다음에 오히려 베어드라는 곳에서는 자이언스 뱅코프 여기가 지역은행 부실 대출 신고했잖아요. 투자 의견을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 이업 그거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야. 긍정적이면 요게 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때문에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 이업이 현실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 요 발언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이 올랐고, 근데 마이크론은 중국 내 데이터 센터용 칩 사업 철수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뭐 영향은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이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지방은행이에요. 지방은행 주가가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급등했냐면 투자 등급을 다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빠졌는데 그 정도 손해 주가 이 정도 하락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좀 투자 의견을 좀 올려가지고 지금 좀 이 상향 조정을 했고, 이 피프스 서드 뱅코프의 실적도 지방은행 우려를 덜어내는 게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은행은 이제 지난 분기 파산한 서브프라임 중고자동차 대출회사 이제 트리컬러에 대한 대출 부실로 인해서 신용 손실이 이제 발생했음에도 수익이 또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대출 부실에도 수익에 타격이 없는 거예요. 네. UBS는 글로벌 이제 증시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올랐고 금리도 올랐고 금은 오히려 빠졌어요. 금 빠진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는 신호니까. 그래서 일방 지방은행들의 이제 증시에는 그래서 좋게 작용했고 부실 대출 문제로 흔들렸지만 이제 주요 전문가들이 여기도 이제 바이탈 나리지의 아담 크리사플리는 우리는 은행의 시스템적인 신용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용은 전반적으로 지금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그 다음 지방은행에 대한 현재 우려가 23년 실리콘뱅크 파산이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바퀴벌레를 겪었습니다. 뭐 사기 대출 문제는 물론 있다. 근데 광범위하게 뭐 리먼 사태처럼 퍼지진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제일 컸던 게 무디스가 여기 애널리스트 핀토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더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여기 신용에 뭐 문제 생겨 이 바퀴벌레들이 나왔는데 부실 사기 대출 그 한 마리가 뭔가 트렌드를 만들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크게 뭐 우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게 이제 결정타였어요. 지방은행 큰 우려 아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중국 사업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칩입니다. 이거는 삼성 하이닉스 호재죠. 경쟁사가 철수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이 규제했고 결국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론은. 그래서 전체 매출의 12% 이제 이거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중국의 CXMT가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좀 빠르게 성장 중에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삼성 하이닉스한테 좋은 뉴스입니다. 자, 마이크론은 그래도 보합이 끝났고 급락하다가 엔비디아 그 젠스낭 CEO 에이펙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올랐고 그 자동차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줄여주는 규정을 5년 연장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애플은 아이폰 에어가 중국에서 완판. 그 다음에 오라클은 최근 몇 주간 이제 굉장히 좋은 뉴스들 많았잖아요. 계약체가. 근데 보안 문제가 터졌어요. 그 아메리칸 항공의 지역 항공사 엔보이 에어가 최근 며칠간 오라클의 이 비즈니스 수트 어플리케이션이 있나 봐요. 이게 해커들의 공격과 연루됐다. 이러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최근에 원전주들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원전주들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기대감만으로 너무 급등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보고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 회사죠.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급등. 지역은행 자이어스 뱅코프도 좋은 그 실적으로 좀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들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태양광 OCI 홀딩스가 노리는 이제 태양광 미국 재팬인데, 요새 이제 태양광도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데, 아직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요 내용이에요. 태양광을 어떻게 만드냐면, 폴리실리콘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반도체 만드는 거 비슷해요. 실리콘, 인곳, 이걸 가지고 동그란 웨이퍼 만들고, 인곳이 덩어리인데 얘를 잘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소세지 생각하세요. 소세지에다가 이게 칼로 착착착 자르면 햄이 되겠죠. 햄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웨이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 만든 게 이제 거기다가 회로 입혀가지고 셀. 얘네를 합친 게 모듈입니다. 근데 OCI 홀딩스는 이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은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만들고 있어요. OCI 테라서스가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 제품은 신장 위구르 지역, 여기 강제노동하는 이슈가 있어서 미국은 이제 중국 거 안 씁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가 비중국 폴리실리콘 세계 최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료로 쓰면 혜택이 좀 있어요. 그 다음 웨이퍼는 이번에 베트남 공장 인수해요. 지분 65. 여기 2배 증설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여기서 수출하는 웨이퍼를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면 역시 제재가 없어요. 중국권 제재를 받는데. 예. 그리고 이제 미국 텍사스에 지금 공장 하나 만들고 있어요. 태양광 셀. 그러니까 저 베트남에서 수출한 걸 미국에서 받아다가 이 공장에 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겁니다.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델. 이런 식으로. 예. 공정 과정이 있어요. 폴리, 그 다음에 동그란 얘를 자르면 이렇게 웨이퍼가 되고, 이걸 합쳐서 셀 모델. 그래서 IRA 세액공제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 내에다 공장 만들어서 하는 거고, 중국 싫어하고. 그래서 탈중국 태양광 밸류체인,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반도체 제가 주말에 싹 정리를 해봤어요. 주요 내용들을. 그래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이제 내용인데, 하이닉스의 이제 최준용 부사장이 기존 디램에선 고객들이 성능보다 비용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HBM은 성능이 우선이다. 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를 이제 하이닉스 부사장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대 메모리 월. 그러니까 메모리 월은 데이터 저장과 검색의 한계가 성능 향상을 이제 벽으로 가로막는 현상입니다. 근데 HBM이 그걸 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가 디램 매출 삼성 이긴 거 아시죠? 이거는 뭐 정말 상상을 못할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칩5라는 책에 크리스 밀러 이 저자가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초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치 닥터페퍼가 갑자기 코카콜라보다 더 인기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HBM으로 엄청난 선점 효과를 누렸고, 삼성전자는 AI 시대보다는 그 스마트폰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 스마트폰이 더 이상 지배적인 제품이 아닌 시대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하기 위해서 전체 조직이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티그룹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피터 리는 HBM의 이익률은 이제 50에서 60%고 기존 D램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HBM은 AI GPU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미리 생산이 아니고 그 미리 주문을 해야 돼요. 미리 만들 수가 없어요. 기존과 다르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 발생이 어려워요. 그 삼성전자 실책 저지른 거 아시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HBM4에서는 삼성이 반격이 가능할 텐데 과연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의 오랜 협력 관계를 깨고 들어갈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A데이터가 이거 D램을 모아놓은 게 모듈인데 그 모듈 만드는 회사, 이제 어떻게 보면 TLB 같은 회사죠. 예, 그 세계 2위 회사 회장이 천리바이 회장이래요. D램, 낸드, 하드, 뭐 아마 이 모듈까지 4개 주요 메모리 제품이 동시에 부족한 건 30년 업력 사상 처음 겪는 일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서버 시장의 이 공룡들이 전 세계 메모리 수요를 빨아들이면서 기존 공급망 규칙을, 그러니까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원래 이 모듈 회사한테 반도체를 공급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먼저 공급을 한대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못 받는 거예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얘네랑 먼저 해버리니까. 이제 지금 황당한 거죠. 이 등살이 죽을 맛이다, 얘네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힘들다. 아마존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물건이 부족하니까 아껴 팔아라. 얼마나 지금 공급이 부족한지 아시겠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막 없던 고객도 막 생겨요, 지금. 근데 공급이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물량 배분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DDR 이 풍기 현상 엄청 심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DDR4 생산을 사실상 중단했고 주요 기업들이 공급 부족. 이 DDR4도 앞으로 2년은 더 공급 부족할 거래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TV와 네트워크 장비에는 쓰여요. 첨단 장비는 아니더라도. 낸드도 오르고 질적으로 다르죠, 사이클이. 그래서 3, 4년 주기마다 이렇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최소황 이어지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버블에 대해서 일축했어요. 무슨 버블이냐. 미국의 AI 관련 투자 비중은 GDP 대비 1% 미만에 불과한데 무슨 버블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과거 철도, 전력과 IT 혁명 등 주요 기술 투자 사이클 정점에서 투자 비중이 GDP 2.2에서 5%. 그러면 지금도 우리 아시잖아요. 지금 막 몇천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전 세계 GDP 대비 1% 미만이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금액은 큰데 GDP가 워낙 커졌으니까 이게 많은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2배 더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단계다, 투자는. 이거 생각은 버블 아닌 것 같은데 또 걱정도 되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전 직원에게 선고. 저는 이거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이제 오긴 와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강연할 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헤럴드 경제 있죠. 거기서 이제 강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제 중학생 이제 친구가 옵니다. 항상 이제 그 친구 삼성전자 다니는데 강연회 할 때마다 오는데 그래서 요 내용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게 좀 고민하고 있나 봐요. 이직하려다가 왜냐면 이거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너스랑 별개로 사원 대리급, 과장, 차장, 부장급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그 3년 뒤에 주가 상승폭에 따라서 주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냐면 85,000원입니다. 85,000원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그때보다 20% 미만이면 안 줘요. 없어요, 그냥. 근데 20에서 40%면 0.5배, 그 다음에 40%에 60%면 1배. 그러니까 주가 오르면 오를수록 지급액이 늘어나요. 주식수를 많이 줘요. 네. 저는 이건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가 오를수록 직원들한테 주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과장급 직원은 3년 후에 주가가 11만 9천 원 이상이면 3,750만 원을 그냥 받아요. 성과급과 별개로. 기존에 성과급 돈 받는 거 있죠. 그거랑 별개로 또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직원들한테는 선택도 할 수 있대요. 너 성과급 받을 때 주식으로 받을래? 그러면 그 기존 성과급도 주식으로 바꿀 수 있고. 진작에 했어야 될 제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겠죠. 주가 오르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변화된 요인이고, 또 TSMC 실적 발표에서 김경민 연구원님이 이제 써주신 자료인데 되게 좀 괜찮았어요. AI 관련 수요가 3개월 전보다 더 강력하다. 그 다음에 매출 가이던스 30% 중반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 그리고 여기 고객들이 1기가와트당 AI 데이터센터 용량당 약 500억 달러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거짓말인 줄 알았잖아요. 2030년까지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있다. 젠슨항이. 야, 저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연간 6천억 달러인데 그러면 연평균 40%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TSMC AI 관련 매출 전망이 이거랑 거의 유사하대요. 그러니까 젠슨항이 괜한 말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TSMC와 함께 고급 패키징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애리조나에서 TSMC와 협력하고 있는 암코르에 대해서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소부장의 황금 시대가 개막했는데 이거는 그 메리츠증권의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 김동관 연구원님이 이제 했던 그 유튜브 영상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드디어 소외됐던 반도체 소부장 시대가 열렸다. 예.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후공정 외주 업체들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마이크론이라고 저는 딱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주목하자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AI만 좋았잖아요. 아시죠? 지난 몇 년간은 하이닉스 독주, 뭐 소부장 가지도 않았습니다. 한미만 갔죠. 한미반도체나 일부 HBM. 걔네만 가고 다 완전히 왕따였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제는 전통 반도체까지 완전 공급 부족. 갑자기 친구들까지 몰려왔대요. 그러니까 좁은 방에서 AI끼리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레거시 메모리까지 와가지고 방이 꽉 차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레거시 파도까지 같이 붙은. 그래서 AI 서버는 데이터를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저장해야 되는 홀드 데이터를 기존 하드 데이터죠. 제가 잘못 썼네요. 홀드가 아니고 하드. 네, 하드 데이터를 기존에는 하드 디스크에 이제 저장을 했지만 갑자기 이제 수요 증가 때문에 이제 쇼티지, HDD가 공급 부족하니까 여기다 이제 ESSD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낸드에다. 그래서 이제 같이 덩달아 낸드까지 오르는. 그래서 과거에 클라우드 사이클하고 비슷해요. 2017년, 18년 슈퍼 사이클 때. 그때 구글, 아마존이 클라우드 투자. 우리 막 유튜브 보려고 많이들 봤잖아요. 그때 이제 클라우드 투자 엄청 할 때입니다. 그때도 난리가 났어요. 뭐 소부장부터 주가 몇 배씩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사이클 더 크거든요. 근데 지금 메모리 대기업은 돈이 없어요. 투자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 딜레마죠. 사이클은 왔는데 투자는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돈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뭐냐면은 이 직원들한테 그 성과급 줘야 되거든요. 성과급 기준이 없어졌대요. 상한지게. 내년에만 6조 원 달러는 현금이 성과급 나간대. 이거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투자를 많이 하기가. 근데 이거는 이런 사이클은 어떻게 되죠? 되게 오래 가요. 공급이 줄면 이 사이클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웃소싱,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자기가 직접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패키징, 포장하고 이런 거 있죠. 검사. 이걸 맡겨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주로 하나마이크론에 맡기거든요. 마지막을 얘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각각 맡겠죠. 삼성은 SFA 반도체, 뭐 한양 디지텍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하나마이크론. 네, 여기에는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기업은 그냥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 업체에 먼저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따라갈 거고, 그리고 숨겨진 투자 아이디어는 아웃소싱 확대 트렌드. 그러니까 후공정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이 비메모리 말고 여기서 메모리 얘기예요. 메모리 후공정은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한양 디지텍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이닉스는 하나마이크론에 이제 물량을 많이 주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AI 전략은 진짜다. 골드만삭스 이거 피카츄 아저씨가 요약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구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구글 제미나이, 요즘에 챗GPT보다 저는 제미나이 많이 쓰거든요. 여기 제미나이 프로 요거 많이 쓰는데, 이 분야에서 어쨌든 이제 구글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체 칩부터 AI 모델까지 다 만들어요. 검색도 하고. 그래서 세계 10대 AI 연구소 중 9곳이 구글 클라우드 고객이고, 경쟁사 대비 약 4배 많은 데이터 처리량, 또 미래 매출인 수주 정보도 무려 1,060억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구글이 수년간 이게 조용히 칼을 갈아왔던 AI 수직 계열화 전략이 드디어 폭발하고 있다. 이 단순히 AI 경쟁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칩부터 이 서비스까지 AI 레이스의 경기장 자체를 소유하려는 이 큰 그림이 보인다. 매출과 이익률 증가는 당연하겠죠. 예,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제미나이가 어쨌든 근데 이제 고객들이 이걸 활용할 때 얼마나 동의할지도 좀 유의하자. 예,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보안 회사도 인수하고 또한 AI 활용의 중요성을 이런 건 내다본 한 수 아니겠냐.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영업 조직의 자본 제출 집중되는 점도 좀 확인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결국 승자가 누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구글이 될지는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봐도 구글은 분명히 중요한 한 축은 차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구글이. 예, 칩도 직접 만들고, 저 제미나이도 성능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 만드는 것도 예, 되게 좋고, 속도도 되게 빨라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그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얘기 좀 잠깐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좋은 내용인데, 금융억압. 이게 뭐냐면, 금리를 왜 인하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그 썼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채 비상사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총리가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옛날에. 가발을 바꾸는 것보다 더 빠르게 총리를 교체하고 있어요. 그때 옛날 르네상스 시대였나요? 아니면 그때 언제였죠? 아무튼 이제 그 중세 시대였나? 아무튼 이제 프랑스 귀족들이 궁전에서 가발을 바꾸는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그냥 아침, 저녁, 점심 뭐 계속 바꿉니다. 가발이.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총리가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죠? 일본 막대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번에 이제 그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아베, 제2의 아베예요. 돈 풀겠다. 아니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돈 풀겠대요. 영국은 복지개혁 실패해가지고 대규모 증세해야 돼요. 돈 없어요 지금. 지금 다 파탄났어요. 미국 GDP 대비 적자가 6%인데 감세한 통과시켜서 그냥 끝없이 부채 끌어쓰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분수에 맞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선진국의 공공비치가 엄청나고 이자 부담, 국방비 지출 증가 못 피합니다. 그럼 세금 인상? 그냥 나는 이제 정치 그만할게요. 이러고 선언한 거 똑같아요. 예, 저 프랑스 총리들이 왜 바뀝니까? 예, 증세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바로 이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거죠. 세금 인상은 선거에서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시바, 프랑스 총리, 영국 보수당 모두 권력을 잃어버렸대요.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AI가 성장에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래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언제쯤 될지는 모르는 거고, 방법은 하나, 옛날부터 해왔던 그 옛날 방법 쓴대요. 인플레이션을 이제 물가를 급증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가 급증은 뭐죠? 돈을 확 풀어요. 돈을 확 풀어서 이거 부채가 많아지니까 돈을 확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오를 텐데 부채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 부채를 덜고 그 다음에 금리를 쫙 낮춰서 이자 부담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전략 보시면 그 영국의 나이젤 페라지 같은 하원의원도 똑같은 거래요. 예, 자국의 중앙은행 공격 압박하는 거예요. 야, 금리 낮춰, 금리 낮춰. 예, 트럼프도 똑같이.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법으로 오겠구나. 왜 금값이 튀는지. 예, 그냥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냥 저기 쓰레기처럼 떨어져요. 예, 돈은 쓰레기가 물론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누가 제일 피해를 봐요? 그냥 예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는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 받고 이걸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봐요. 왜? 이자는 점점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반대로 수혜를 받는 거죠. 이 구조가 바뀔까요? 아니면 더 심화될까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무튼 프랑스 국민들도 이 금융업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자산으로 갈아타지 않을 수가 없는 불편한 진실이죠. 이거는 그렇게 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 AI뿐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게 그걸 좀 이해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업종은 이번에 IMO 탄소 배출 제로 채택 여부를 위한 회의가 시작됐는데 트럼프는 국제 탄소세를 반대, 통가시 인사 제재 그냥 뭐라고 했어요. 너네 그거 통과시키면 해봐. 그러니까 국제회사기구가 이제 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그 줄이자. 그래서 이거를 투표로 했는데 1년 연기하기로 했어요. 트럼프 때문에 안 됩니다. 친환경.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악재 맞아요.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이제 지연되니까. 그래도 1년 연기됐어도 뭐 계속 지연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 조선업의 탄소 배출 제로로 악재이기도 하지만 마스가 진행 따라 큰 호재이기도 합니다. 예. 선대 교체는 이게 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면 조선업종이 과연 이거 감당할 수 있나? 미국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LNG 발주는 더 늘어나겠죠. 네. 암모니아한테 좀 타격이죠. 암모니아가 완전 친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LNG 선 발주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방향은 안 바뀌어요. 여기 SK증권 한승환 연구원님도 IMO 회의에서 탄소세 채택 따라 친환경 교체 발주 시험이 1년 연기됐고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29년에는 어쨌든 채택이 또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교체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선박이 원유 운반선이에요. 원유 운반선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지금 교체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좀 지연되긴 했지만 원유 운반선이 제일 많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유 운반선 수혜를 받을 거고 대한조선이죠. 대한조선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특화돼 있죠. 원유 운반선에. 근데 이제 일단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대한조선한테 좀 좋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넥스디케이드는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LNG 프로젝트 트레인5에 대해 최종 투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출 프로젝트를 할 거고 LNG 운반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에게 발주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그래서 여기에 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김현수 홍지원 연구원님이 김현수 연구원님 대단하시죠. 그 기억나세요? ESS 때문에 LG엔솔 해야 된다. 배터리 좋게 봐라. 근데 단 LFP ESS 그래서 LNF랑 LG엔솔을 꼽아주셨죠. 근데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김현수 연구원님은 이 배터리 쪽에서는 정말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맞습니다. 그 배터리 막 한참 안 좋을 때도 이거 해야 된다고 ESS 때문에 물론 다 좋다는 건 아닌데 정확히 맞추셨고 어쨌든 전체 매출의 80%가 전기차라 좀 안 좋긴 하지만 ESS가 좋아지고 있고 특히 LG엔솔 이익의 40%까지가 ESS 쪽이래요. 왜냐하면 보조금 받으니까. 시총이 60조 갔다 100조 갔거든요. 여기서 더 가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반영을 했고 더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차 팔려야죠. 근데 그건 쉽지 않죠. 지금 당장.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주가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LG엔솔이나 LNF처럼 ESS로 이제 올라온 기업들은 견조할 텐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실적 추정치가 하향될 거다. 그러니까 LFP ESS 수혜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그러니까 있는 기업은 LG엔솔, LNF 또 삼성 SDI도 ESS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괜찮은데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서진 시스템도 막 급등했죠. 근데 ESS 배터리는 아닌데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거기 어디죠? 삼성 SDI로부터 이제 수주 받아가지고 ESS 만들어지기로 또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ESS랑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좋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랑 관련 없는 배터리 기업들은 좀 쉽지 않다. 이게 차별화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금호석유 여수공장 투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수공장은 특수고무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스페셜티라고 하는데 SSBR이라고 하는데 요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고무예요. 예. 그래서 용액 중합으로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또 친환경 소재도 써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물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 시장 쪽에서 특수 제품 잘 확대해 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익 체력도 좋고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고 주가 싸고 그래서 좀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 그 다올투자증권의 박정현 연구원님이 이제 의료기기 요새 좀 부진하죠. 휴젤 뭐 보톡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약간 수요 감소 우려가 있나 봐요. 근데 갈더마라 이제 기업은 2분기 좋았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미국 꺾이는 거 아닌가? 3분기 갈더마 실적이 나오면 좀 명확해질 것 같고, 클래시스와 휴젤은 이제 PER 20배 하회에서 싸졌고요. 파마리서치도 많이 내려갔어요. 주가 많이 조정받아서 싸졌다. 그 다음에 25년 내 기대되는 모멘텀은 LNC 바이오의 그 신규 리트오 이종 출시. 요게 이제 휴메딕스가 이제 유통을 하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넥스피어 F 공급계약. 그리고 의료건강 소비 금액이 역대 최고. 9월 달에 엄청났습니다. 피부과 소비 금액 81% 급증. 정부에서도 이제 외국인 대상 미용 의료 성형 시술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 그리고 25년 말로 지금 예정돼 있었는데 여당이 3년, 야당이 1년 연장을 발의하면서 의료 성형 시술 이 부가가치세 연장될 거야. 이거 글로벌 텍스프리한테 호재죠.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건강 소비 금액 보이시죠? 넘사벽입니다. 인체 조직 이식제 이거 남의 피부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빼가지고 성분 빼가지고 넣는 거 엘라비에 리투 아시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LNC 바이오랑 휴메딕스가 폭등했다가 갑자기 이제 막 이걸 규제를 하니 마니 막 이래가지고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이거 뭐 왜 다른 사람의 그 기증받은 시신에서 나온 피부를 왜 쓰냐? 근데 이게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미국의 이 조직, 예. 피부 뭐 뱅크라고 하는데 조직은행 연합회에서 기증 이제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기증 목적에 이제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이제 형태와 기능을 이제 뭐 복원함으로써 뭐 이게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라는 이제 뜻이겠죠. 예. 그 목적에 이제 이 목적을 미용으로 해석할 수 있냐? 이게 미용 목적이면 미용 이 목적을 기증 목적에 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건 맞죠. 피부가 이렇게 개선되면 당연히 느끼는 그 질 자체는 달라지는데 그걸 미용으로 해석하는 게 맞냐? 이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 좀 부진했지만 이게 잘 해결이 된다면 규제 이슈는 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요즘에 주가 부진한 건 이 부분 이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은 실적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좋을 거라고 합니다. D사 요게 닥터 멜락신이에요. 요게 앰플 있죠. 앰플 2종이 틱톡샵 1위에 올랐대요.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이게 그래서 작년 매출 800억짜리 회사가 3천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코스메카 코리아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ODM에서 APR은 이제 미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럽, 국내, 일본은 전분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선전할지 이게 관건이고 3분기에서 달바글로벌은 3분기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고 다만 이제 4분기가 관건인데 4분기에 매출은 늘 거예요. 근데 마케팅비를 많이 써서 이익률이 좀 문제다 요거고 아직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비용 파악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예, 마케팅 전략은 치밀한 것 같다. 실적까지 좀 괜찮아진다면 밸류는 높아질 것 같다.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백화점 좋아합니다. 3분기 지금 외국인들이요 면세점보단 백화점 갑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백화점 매출 늘고 있고 롯데 본점이 외국인 매출이 20%, 더현대서울 15에서 18%, 신세계 본점 16%.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다 이제 단체 관광까지 오면 더 늘겠죠. 그래서 저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매출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시황 관련해서는 이제 연료 점검 이건 뭐냐면 이제 저희 회사 LS증권은 그 버블을 좀 내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버블 확대. 그러니까 저도 내용이 동의하거든요. 버블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버블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세 가지. 요게 이제 윌리엄 킹과 존 터너의 저서에 버블 부의 대전환에 이게 나오는 버블 트라이앵글. 투기,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 포모.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있어야죠, 당연히. 신용, 레버리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성, 시장의 유동성 전반적인 이런 건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증폭시키려면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촉매. 그게 바로 스파크인데 이게 뭐죠? AI죠. 옛날엔 IT, 아니 그 인터넷, 옛날에 철도, 뭐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죠. 지금 뭐죠? 옛날에 또 코로나 유동성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AI가 이 불꽃을 튀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 버블은 아니에요. 버블이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더 쏠릴 수도 있지 않냐 AI 때문에. 그래서 민간은 그리고 부채를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이 빚을 빌릴 확률이 더 커졌고 은행도 지금 대출 스탠스를 좀 완화적으로 이번에 바퀴벌레 문제 있잖아요. 지방은행 이게 버블을 또 촉발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바퀴벌레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두 마리 아니다. 근데 이런 원인이 기존에 대형은행은 규제했는데 사모대출 비은행권은 규제를 안 했다. 예. 걔네 굳이 안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 대형은행도 규제 좀 풀어라.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면 대형은행 규제 풀면 어떻게 돼요? 버블이 생겨버리겠죠. 돈이 풀리니까. 그런 걸 나타낸다라고 좀 보시면 또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버블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또 흔들리는 부동산 공화국 유진투자의 허진환 연구원님이 보세요. 한국의 GDP 대비 통화량 보세요. 계속 납니다. 이게 돈푼이 이게 시장에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예, 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질주가 당혹스럽고 저도 이제 제가 헤럴드 머니페스타 가가지고 지난주에 요 얘기 했거든요. 첫 마디를 뭐라고 했냐면 10월 15일 제가 부동산 대책 딱 보고 그때 이제 부동산 강연회도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그 얘기했어요. 정부가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네요. 주식하라는 신호입니다. 예, 대출을 하지 못하게 아니 대출 없으면 아파트 어떻게 사요? 불가능하죠. 사실상 거의 못 사요 다들. 그죠? 예, 극소수 빼고는. 그러니까 주식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또 증시 상승의 원인이고 그래서 여기다 반도체까지 한 달 전에 88조 원 예상했는데 114조 원 영업이 이거 예상하고 있고 반도체가 유망하나 무한정 반도체만 비중을 늘릴 수는 없다. 대안도 필요하다. 수출주 좋다. 증권주도 고려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증시 어디까지 오를까요? 저달러 3조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은택 연구원이. 저달러 저유가는 있을 수 없는데 40년에 한 번씩 와요. 근데 그게 지금 오고 있다. 이 내용이고 거기다 아까 금융어가 이코노미스트 얘기처럼 그래서 이게 3조 호황일 때 코스피 궤적이 노란색입니다. 보이세요? 3조 호황일 때. 지금 25년 코스피가 여기 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여기라면 이거 얼마 가는 거예요? 5천 넘는 건가요? 이게 맞으면?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여기 때문에 3조 호황과 비교. PBR은 이제 그 달러의 약세랑 비교했을 때는 요거밖에 안 된대요. 옛날에 그 3조 호황 때 여기 2000년 이제 IT 버블 이후로 요때가 아마 중국 버블 생길 때.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온 거하고 뭘 놀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차트로 보면 야 이거 3,800 왔는데 이게 오른 게 아니라고?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 거죠. 근데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시장은 반드시 한번 조정 나옵니다.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조정은 꼭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파마리서치 여기서 다른 거 떠나서 김치래요. 김치. 파마리서치는 미용 시술이 뭐냐면 불닭볶음면, 떡볶이나 양념치킨이 아무리 좋은 메뉴가 등장해도 김치의 인기는 안 바뀌고요. 김치를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음식과 함께 먹죠. 그러니까 리쥬란을 외국인들이 와서 명동에 가서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데 리쥬란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다가 리쥬란 함께 받아요. 그래서 매출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옵션이에요. 그죠? 리쥬란이. 그런 존재다. 그래서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어주셨고 LG전자가 이제 IPO 하잖아요. 그래서 LG전자 인도법인 상장했고 유진의 이주영 연구원님은 시가총이 18.3조니까 본사 시총보다 더 커요. 지금.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인도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그럼 얼마나 지금 싼 거예요? 이 LG전자 본사가. 참 어쨌든 1.86조 원 현금 확보했고 아마 더 확보할 거예요. 이걸로 주주환원 해주면 더 좋죠. LG전자 인도법인은 압도적 1위입니다. 가전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왜 인도법인 시총이 18조 원이나 할까?
인도의 미래 성장. 인도의 프리미엄 구매 비중은 10%밖에 안 되고 LG전자가 유통망을 선점했고 인도는 13억 인구잖아요. 관세 구조정 4분기 적자 다 한다. 이제 나쁠 거 없고 밸류 싸고 폭스콘은 중국, 삼성은 베트남, LG전자 인도 공략 중. 인도 PBR은 20배인데 본사는 0.7배. 메리츠, 양승수연구원 기회의 나라, 목표주가 상향한다. 이제 PBR 0.6에서 7배밖에 안 된다. 이 주가에서 인도 IPO의 흥행이 밸류 저평가를 자극할 거다. 인도 가전시장은 이제 저보급률 단계에서 고성장 국면으로 진화되는데 여기서 지금 세계 최대 인구 갖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인도에서 1등하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고 NH의 황지연 연구원님도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이 너무 뜨거웠대요. PER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18조 원에 달했고 인도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이고 그 다음에 LG전자는 그 인도 특성에 맞게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인도는 소득 대비 전력비 부담이 높고 대부분 가정이 물탱크 사용해서 수압이 낮는데 그걸 최적화했대요. 유통망도요 800개 경쟁사보다 1.4배나 많아요. 잘한 거죠. 30년 전부터 진출해서.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봐도 밸류상 10만 원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미코 오늘 급등했는데 안성법인 가동률 상승, 중국 우시법인 잘 되고 있고 낸드도 좋고 파운드리 미국에 공장 있죠. 거기서 바로 대응. 그래서 이번에 TSMC도 엔비디아 애리조나 공장에서 이제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거기에도 대응을 할 것 같고 코팅해주는 회사예요. 반도체 장비를. 그리고 오스틴, 삼성 오스틴 공장 이제 옆에 오스틴 공장도 있는데 증축. 그 삼성이 또 파운드리 잘 되는 것도 호재고 목표 주가로 15만 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AI 투자 사이클은 2014, 2018년 클라우드 사이클보다 훨씬 강하고 뜨거울 것 같다. 그래서 탑픽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시 중에서는 그 파두가 있었고 파두는 낸드 컨트롤러 관련주예요. 그래서 요 공급 계약을 지난주 금요일날 맺었고 매크니카 갤럭시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인데 SSD 컨트롤러 그러니까 SSD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낸드의 두뇌 역할. 그래서 이번 계약은 여기다 지금 하는 건데 글로벌 반도체 전자부품 유통하는 회사고 SSD 컨트롤러 역할입니다. 되게 다양하죠. 두뇌 역할, 호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명을 군등화해주고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션, 블록을 관리해주고 데이터 암호화해주고 병렬로 데이터 그러니까 낸드 컨트롤러 낸드가 하는 역할들 있잖아요. 이거를 중간에서 다 제어해주는 역할 적절하게 데이터를 잘 분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컨트롤러를 만드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SSD 지금 요즘에 좋잖아요. 그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3,800을 훌쩍 넘어서 증시가 또 급등했고요. 오늘 하이닉스 급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급등, 기아도 오늘 급등했고, 하나오션, 조선주, 뭐 현대 오늘 조방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좋았고, LG전자 무려 8%, 전력기계 좋았고, 오늘 증권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뭐 할 것 없이 LS도 많이 갔습니다. LG 다만 오늘 APR 좀 빠졌고 하나솔루션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바이오가 좋았어요. 오늘 파마리서치 8%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익홀딩스, 로봇, PSK, 코미코, 뭐 유진은 반도체 장비 아주 난리가 났고요. ST팜 오랜만에 8%, 서진도 드디어 급등, 테스, 뭐 케어젠, 원익 IPS, HP, SP 고르게 갔지만 좀 빠진 건 이오테크닉스, 파두,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는 좀 쉬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쉬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주식을 팔았고 기관이 샀고 그 다음에 오늘 섹터 어디 갔나요? 섹터만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증권주 저 LS도 많이 올랐네요. 오랜만에. 정말 답답합니다. 언제 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나무 관련주 오늘 좀 올랐고 남북경협주 아마 트럼프가 김정은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호텔주 오늘 좀 아난티 그래서 좀 급등했고 이건 남북경협주죠. 반도체 소부장 좋았고 정유주 좋았고 은행도 좋았고 뭐 증권주 자동차도 오늘 한온시스템도 바닥 찍었다는 얘기가 있죠. 보험주 뭐 전선 할 것 없이 다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그래서 고르게 좋았는데 다만 오늘 해운주 좀 빠졌고 2차 전지, 일부 건설기계, 조선기자재 일부 좀 빠졌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뜨겁지만 조정도 좀 염두는 해두세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걱정됩니다. 이거 이래도 되나 할 정도인데, 아무튼 뜨거운데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진짜 이거 이러다 4천 찍고 빠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갈 길은 머니까 기본적으로 보유는 하시되 일단 소외주 중심으로 지금 너무 오른 것보다는 소외주들도 많으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좀 못다한 건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